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혼자 창업을 할 땐 그런 게 없지만 나랑 같이 창업하는 공동 창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공동 창업자가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데모데이 단톡방에도 그런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공동 창업자가 있을 때,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공동 창업자가 있을 때 그 창업자 간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지, 뭐 VC가 봤을 때든 아니면은 다른 뭐 시장에서 봤을 때든 공동 창업자가 지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있을 때 이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도에 의해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상식적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비엔지니어 창업자인데 엔지니어 출신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B2B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제 손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창업자잖아요. 저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사업 기획하고 펀딩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균형이 흔히 우리가 보는 공동 창업자 간 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도 저 사람 혼자 제품 만들어서 팔 수가 없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또 내가 제품을 못 만들어. 그러면은 이게 8대2나 9대1의 지분의 그 중요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엔지니어 창업자가 예를 들면 회사에 뭐 10%나 20%밖에 안 갖고 있다든가, 또는 반대로 내가 대표인데 20%, 저 사람이 CTO 공동 창업자인데 80%를 가졌다라든가, 이런 이게 좀 이상한 구조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없이는 저걸 못 만드는데 왜 저 사람이 지분이 20%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상식적이라 하면 누구나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그래도 요런 중요도면은 오케이. 뭐 대표니까 대표가 조금 더 가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대표인 공동 창업자가 6, CTO 공동 창업자가 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냈느냐, 뭐 이걸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아이디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먼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항해에서 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지분을 정하는 게 타당하지, 이거를 누가 먼저 배를 띄우자고 얘기를 했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중요도와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한 뒤에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이고 이건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지분 구성이다라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창업자 중 한 명이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도가 내 쪽이 9고 저쪽이 1이야. 나는 저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8대2야. 뭐 20%는 주지만 그것도 나는 선심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 사람 마음속에는 거꾸로 8대2거나 최소한 뭐 5대5나 자기가 6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람마다 진짜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게 중요도가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거를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8인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8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의 중요도에 대한 게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면 사실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결국 그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이라고 하면 이게 그런 기여도에서 어느 정도 뭐 5대5나 6대4 정도의 차이면은 그걸 우리가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한쪽은 5대5, 한쪽은 9대1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사실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창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분을 어떻게 나눌까보다 조금 더 그 근본적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사업의 기여도와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지분을 상식적인 선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VC들이 대표가 지분을 많이 가진 거를 선호한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대표이사 지분이 최소한 80%는 되어야 나중에 펀딩에 의해서 지분이 희석되어도 VC들이 좋아할 만한 지분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창업자 대표님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오너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주들이고 오너십을 나눠 갖는 게 주식회사죠. 그런데 이제 모든 회사에는 오너가 있어야, 주인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이런 좀 한국적 정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한국적 정서 때문에 실제로 스타트업이든 뭐 스타트업이 아니든 간에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할 때 대표이사 지분이 너무 낮으면 조금 야 이거는 책임 경영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장할 때 얘기고요. 그 상장할 때 얘기고, 그거는 사실 미국식으로 따지면 좋은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선진화된 금융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좀 극복해야 될 사고방식이다. 오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장을 할 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대표이사 지분이 낮으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낮으면 낮은 거냐? 이게 사실 일종의 정석법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상장 시점에 대표이사 지분이 10%보다 낮으면은 조금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장 시점에 대표이사 지분이 10%를 넘고 뭐 10에서 30% 사이 어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별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VC들도 결국은 VC들은 상장을 해서 엑싯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엑싯 시점에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VC가 내가 펀딩할 때 대표이사 지분이 50%밖에 안 되네? 왜 그렇지? 대표가 80%는 갖고 있어야 주인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표가 책임을 안 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VC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시리즈 A 투자를 할 때 대표이사 지분이 20%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인제 시리즈 A 하는데 앞으로 상장할 때까지는 시리즈 B, C, D까지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때 가서 지분이 희석되면 이거 상장할 때 지적받겠는데라는 걸 생각하죠. 제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한국에서 상장을 할 때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낮으면은 그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에 대표이사 지분이 시작할 때 뭐 60%에서 시작한다? 상관없어요. 사실 공동 창업자 간 지분 나누는 거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지분이 영향을 받지만, 또 동시에 그 뒤에 내가 펀딩 밸류를 대표이사가 아무리 낮은 지분으로 시작을 했어도, 예를 들어 50% 갖고 시작했어도 그 뒤에 펀딩을 높은 밸류에이션에 계속 여러 번 잘 받으면은 사실 희석이 굉장히 적게 될 수 있죠. 또 반대로 내가 처음에 90%를 갖고 시작했어도 사업을 잘 못하거나 펀딩 협상을 잘 못해서 내가 계속 낮은 밸류에 무리해서 펀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90%에 시작했어도 사실 20% 미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가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은 상장 시점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한국적인 정서와 그게 상장에 유리한 것은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꼭 스타팅 라인에서 공동창업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서부터 야 이건 대표가 지분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80% 가질게,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도가 예를 들면 6대 4다라고 그러면은 두 명이 공동창업할 때 6대 4로 나누시면 돼요. 그걸 뭐 대표가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내가 표면상으로 80%를 갖고 대신 내가 나머지 20%를 이때 너한테 양도하는 뭐 이런 이면 계약을 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 투명하고 깔끔하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중요도에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3명이 합의가 돼서 6대 2대 2로 나누든지, 뭐 5대 2.5대 2.5로 나누든지, 뭐 4대 3대 3으로 나누는 것도 저는 중요도가 실제 그러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공동창업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분을 5%도 안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Y 컴비네이터 있잖아요.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근데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서류 심사를,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인터뷰를 가잖아요. 그럼 인터뷰 갈 때 Y 컴비네이터 조건이 공동창업자만 오라고 해요. 아무리 중요한 직원도 참석 못한다. 공동창업자만 와라. 근데 그 공동창업자의 정의가 뭐냐?
그 창업자 지분을 10% 이상 가진 사람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명목상 공동창업자라고 우리 회사 소개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지분이 3% 있어, 4% 있어, 5% 있어. 그러면은 Y 컴비네이터에서는 아니 너는 인터뷰 못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Y 컴비네이터가 정하는 게 법인 게 아닌데 상식적인 선에서 Y 컴비네이터 같이 유명한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들도 어쨌든 그래도 공동창업자면 10% 이상은 당연히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만 공동창업자인 거는 우리는 인정 안 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10% 이상만 인터뷰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저한테 와서 펀딩 피치를 하는 회사들 중에 공동창업자반 지분 구조가 대표 90%, 나머지 공동창업자 2명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고 사실 투자를 그런 구조에는 제가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게 일종의 대표의 독점욕, 자기의 이고 이런 게 저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과연 그렇게 지분을 처음에 창업할 때 공동창업자라고 저 사람을 얘기해 놓고 지분을 5%, 3% 이렇게 주는 대표가 과연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들을까? 시작부터 저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더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더 많은 지분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지분 3% 주고 이름만 공동창업자라는 이름만 붙여주는 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에서 오는 이 얘기들, 대표이사가 8, 90%를 갖고 시작해야 희석돼도 나중에 대표가 상장할 때 50%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VC들이 무조건 대표이사 지분이 높은 걸 좋아하니까 이면 계약을 해서라도 대표가 일단 캡 테이블에는 대표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고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사실도 아니다. VC들이 진짜 대표이사 지분이 눈에 띄게 낮은 경우가 아니면 신경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창업자 간 지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창업할 때야 영원히 그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끝까지 같이 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공동창업자가 끝까지 같이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이혼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또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창업자랑 지금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우리가 막 미래 부품 꿈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같은 야심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같이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러고 있지만 그럴 때도 저는 냉정하게 그런데 우리가 내년 돼서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함께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상황을 냉정하게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그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그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대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이 사람이랑 공동 창업을 내가 같이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제가 대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공동 창업자고 다른 대표할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걸 계약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같은 공동창업자가 뭐 제 선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야 범수 너 나 못 믿어? 우리가 그런 사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런 사이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그런 분이랑 공동창업을 같이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너 형 믿지? 야 내가 너를 외면하겠어? 내가 다 챙겨줄게 이런 걸로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창업하는 회사들도 진짜 있었는데 그건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좋을 때 오히려 나쁠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한국에도 이제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창업자 주식을 스톡옵션처럼 4년에 걸쳐서 베스팅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자라 해도 4년 안에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베스팅 된 창업자 지분만 갖고 나머지는 다시 회사에 귀속시키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분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창업자 베스팅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창업하실 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업자가 떠나는데 어쨌든 베스팅 된 주식은 창업자의 법적인 권리인데
창업자가 예를 들면 4년 베스팅을 했는데 4년 지나서 회사를 나갔다. 그럼 어쨌든 그 주식은 그 사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이 떠났는데 회사에 이미 떠난 사람이 저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VC도 그렇고 남는 공동창업자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간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이상하다라고 하면 지금 아예 창업할 때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한 명 먼저 떠나게 되면은 그때 그 주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미래의 일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얼마에 사준다 이렇게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갈 때는 공동 창업자나 다른 투자자들 중에 매수 의사가 있으면 뭐 직전 라운드에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뭐 이걸 팔고 나간다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합의를 미리 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좋을 때 미리 안 좋을 때를 가정해서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나가는 쪽이 될지 남는 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는 해놓는 것이 저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좋을 때 창업하는 시점에 합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 발생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해서 야 나는 안 팔아 뭐 이 가격에 해주면 안 팔아 이렇게 어느 한쪽이 뭐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퇴사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을 하고 공동창업자로서 3년 동안 베스팅된 주식을 갖고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쪽이 뭐 이걸 뭔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상한 잡음에 의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뭔가를 합의를 할 때는 이게 좋은 상황에 할 때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합의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공동 창업할 때는. 그래서 지금 공동 창업하는 사람이랑 의기투합해서 내가 창업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안 될 때를 미리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미리 합의를 해놓으시라.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일이 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회사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과하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